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시그널이 좀 좋았다 나빴다 요즘 들어서는 좀 바뀌는 모습 보여줍니다. 신호들 어떻게 좀 읽고 계신지 알려주세요. 네,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시장 쪽에 영향력이 조금 커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뭐 지금 중국 봉쇄 정책으로 인한 시비 확대,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부동산 부양책이 있었죠, 중국 시장 쪽에.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중국의 방역 대책들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,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. 자, 일단 뭐 지금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딱히 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내용들은 나오진 않았습니다. 자, 그리고 아직까지도 중국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지만, 글쎄, 우리가 바라는 뭐 그런 대규모 수준은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 이유인 즉슨,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들이 직접 개발한 백신, 뭐 우리 뭐 흔히들 물백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. 이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이 방역을 전면 해제시켰을 경우에 블룸버그에서 추산한 그런 수치가 좀 있는데요. 이 확진자 기준으로 3억 6천만 명이 감염될 것이다. 그리고 또 62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될 것이다. 자,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. 자, 이런 내용들은 뭐 이 정도 수준이다라면 현재 중국의 방역 시스템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뭐 봉쇄는 한동안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. 자, 뭐 그렇다 보니까 확진자가 급증 시에는 또다시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뭐 그런 여건들은 언제든지 된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진자 급증 시에는 시장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중국 쪽에 확진자 발생 추이는 우리가 뭐 항상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는 생각이고요. 자, 시위 관련해 갖고는 지금 중국이 AI를 이용해서 이 감시 시스템을 굉장히 강화를 해놓은 상태입니다. 중국의 AI 기술은 뭐 전 세계적인 수준이고요. 뭐 예를 들면 중국에서 담배꽁초를 도시에서 담배꽁초를 하나 버렸는데 뭐 좀 있다가 문자가 온다 그러죠. 담배꽁초 버렸으니까 벌금 내세요라는 문자입니다.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 감시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제2의 천안문 사태 뭐 이런 걸로 확산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뭐 차트에서 보시듯이 중국 상해 종합지수 차트를 제가 하나 띄워놨는데요. 자, 뭐 이 부분들은 엊그저께 그러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는 좀 하락했다가 양선을 뽑는 모습이었고, 어제는 방역 기대감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양선을 뽑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최소한 전일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부양책이나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악영향보다는 시위 사태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그리고 또 미국 쪽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자, 연준 인사들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다, 이런 얘기를 했고요. 자,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PC가 내가 보기에는 올해 5에서 5.5% 정도, 그리고 내년에는 3에서 3.5% 정도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할 일이 많다, 이거 역시 매파적인 발언이었죠. 또 레이얼 브라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경우도 뭐 이분 같은 경우는 간혹 시장에 비둘기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뭐 시장을 달래주던 그런 분이었는데요. 뭐 엊그저께 얘기는 공급 충격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, 뭐 이런 상황에서는 위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매파적인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지금 다음 주에는 연준 인사들이 블랙아웃 기간에 접어드는데요. 대다수 연준 인사들의 연설은 매파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연준 내부에 좀 비둘기적인 그런 기조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매파가 대다수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서도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되겠네요. 블랙아웃 기간이 들어가면은 또 이와 관련된 발언으로 영향받는 일은 한동안은 좀 없을 텐데, 그렇다면은 차트 좀 보겠습니다. 이 미국 증시 내에서도 다우 같은 경우는 W자를 완벽하게 그리면서 직전 고점 부근인데, 나스닥은 계단식으로 좀 여전히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더라고요. 이런 상황은 언제쯤 좀 돌려놓을 수 있을지, 현재 놓여진 위치, 이런 부분들 좀 읽어주세요. 네, 좀 미국 시장은 어제 우리나라 시장을 비롯한 전 아시아 시장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줬던 중국의 뭐 부양책이나 이 방역 완화 기대감들 이런 것들은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오늘 저녁에 있을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굉장히 눈치 보는 장세였다라고 정의하면 될 것 같고요. 자, 말씀해 주셨듯이 다우하고 S&P 500과는 틀리게 이 나스닥 지금 나오는 게 주봉인데요. 자, 여기 이 나스닥 주봉은 200주 이평선에서 저항해서 지금 가로막힌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서서히 조금 관심사를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인데, 향후에는 이 금리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시장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향후에는 금리보다는 실물 경기가 주가에 좀 영향을 주는 영향력이 커질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 답답한 그런 모습이죠. 자, 장중에 중국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, 부동산 부양책 그리고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걸로 어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. 자, 뭐 주봉을 보게 되면 2주 연속으로 하방 압력을 받다가 아래 꼬리를 달면서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. 자, 근데 지금 현재는 20주 이평선하고 240주 이평선 사이, 그 사이에서 좀 답답하게 끼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역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 파생시장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뭐 파생시장의 경우에는 어제도 외국인들은 장중에는 뭐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만 어제도 외국인들은 2,098억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이틀 연속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했습니다. 자, 순매수하는 과정에서 미결제약정은 약간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. 자, 요거는 아주 좋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좀 좋은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, 왜냐하면 미결제약정이 정체 상태에 있다라는 거는 신규 매수나 매도는 들어왔을 겁니다. 그런데도 정체 상태라는 거는 기존에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것들, 이런 것들을 일부 청산하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. 자, 근데 지금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옵션 쪽 수급이 조금 좀 불만스럽습니다. 외국인들이 지금 대규모로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. 요게 상승 탄력 둔화의 원인이다,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자, 의미 있는 상승을 위해서는 이 옵션 쪽에서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그런 수급들, 즉 콜옵션 매수 포지션이 나와줘야 이 시장에서는 조금 의미 있는 그런 상승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. 자, 이제는 다음 주 목요일이면 선물 옵션 12월물 동시 만기가 다가오게 됩니다. 항상 이때쯤 돼가서 우리는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 게 이 선물이 차월물로 얼마나 롤오버가 되느냐, 매도로 롤오버가 되느냐, 매수로 롤오버가 되느냐, 또는 미결제약정은 얼마나 이렇게 차월물이 늘어나느냐, 이런 부분에 상당히 다음 3개월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일단 뭐 차월물 미결제약정에 대해서도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미결제 약정 내용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. 그러면요, 중요한 일정이라든지 이슈 어떤 쪽 보고 계세요? 자, 뭐 일정부터 일단 간략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요. 오늘 저녁에도 좀 중요한 그런 것들이 좀 있죠. 미국 노동부의 채용 공고 지수가 발표됩니다. 그러고 난 다음 요 지표 발표가 있고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고요. 또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고요. 내일은 10월 개인 소비 지출 PC라고 얘기를 하죠.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. 그리고
금요일 날이 아마 가장 중요한 그런 걸로 작용할 것 같은데,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. 여기서 비농업 일자리 수하고 실업률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데, 요거는 제가 오늘부터 수요일, 금요일 이번 주부터 이렇게 두 번 출연을 할 것 같으니까 금요일 거는 금요일 아침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. 자, 일단 뭐 오늘 저녁에 있을 파월 의장의 연설은 좀 매파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고요. 자, 이 연설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노동부에서 채용 공고가 발표가 되는데요. 요거를 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. 여기서 졸트 채용 공고 수치에 따라서 파월 의장의 발언 수위가 좀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. 자, 지난달은 1.9 정도가 나왔는데요. 이 1.9라는 거는 실업자 한 명당 채용 공고가 1.9개라는 얘기입니다. 거의 2개 가까이 나왔다라는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채용 공고가 많다라는 건 고용시장이 그만큼 좋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. 자, 만약에 이 졸트 수치가 1.9에서 크게 많이 안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은 좀 더 매파적인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. 그 부분은 이 파월 의장 발언 전에 이 졸트 보고서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지금 제가 S&P 500의 일봉을 하나 이렇게 캡처를 해서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을 텐데요. 자, 지금 파월 의장이 지난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엄청나게 매파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 시장을 급락시켰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. 지금 시장이 그 이후에 급락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서 이 파월 의장의 그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그 잭슨홀 미팅 수준, 그 직후 수준까지 주가가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. 자, 이런 모습들은 또 조금 이 연준 파월 의장한테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발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목요일에는 PC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요. 자, 화면에 지금 뭐 CPI하고 CPI 뭐 전년 대비 그리고 전월비 그리고 PC도 마찬가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. 근원도 다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, 자, 지금 먼저 발표된 CPI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 나왔죠. 뭐 7.7% 정도 나오면서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. 자, CPI 물가가 아마 이 PC 본다라면 이 PC 물가도 뭐 좀 시장에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. 자, 대부분의 수치들이 이 전월보다는 좀 이렇게 예상치들이 전월보다는 하락하는 뭐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이 CPI에는 들어가고 PC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미국의 건강보험 항목이 CPI에는 들어가고 PC에는 들어가지 않는데요. 이게 한 4% 정도가 하락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요런 부분들이 PC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자, 요거는 조금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이렇게 좀 일정들까지 쭉 봤습니다. 그러면요, 오늘 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어떤 게 있을까요? 자, 지금 뭐 저 차트 코스피 일봉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20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깼다가 회복했다가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, 뭐 요걸 중심으로 등락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자, 어제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왔던 이유는 중국 방역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었었죠. 그런데 구체적인 그런 완화되는 그런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. 이 부분은 오늘 시장에 조금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. 오늘 저녁에 있을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이 돼 있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또 시장은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빨간선 22평선 자체가 강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. 이런 부분들은 뭐 시장이 조금 많이 빠졌다 싶으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뭐 이런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, 다음 주 정도에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. 자, 뭐 관심 가질 섹터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, 제가 지난주에도 메타버스 관련되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. 화요일이었죠. 그 전주에도 메타버스 관련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CES 관련해 갖고 그런 말씀을 드렸죠.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시장에서 그렇습니다.
이런 부분들은 미리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챙기셔야 돼요. 12월 달에 좀 잘 움직이는데 벌써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지난주에도 상당히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AMD하고 저 디안 컴퍼니 CEO, 그다음 BMW 회장님이 기조연설을 하시는데 이쪽에서는 농기계 관련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에 AR 글라스 출시가 예정이 돼 있어요. 이 부분이 메타버스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외에도 로봇,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관심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CS 모멘텀은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좀 모멘텀 보자 얘기해 주시네요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표 전문가였습니다.